The number one Korean radio station in the Northwest. Radio. 12시 정보 데이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시 정보 데이트 홍승섭입니다. 정보 데이트는 여러분들이 알고 싶어 하시는 정보나 지역사회 화제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경영 경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유니뱅크의 스테파니 윤 부행장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참 좋은 날씨죠 오늘? 예, 여름이 네. 너무 좋습니다. 네. 시애틀 여름은 너무 아름답고요. 참 아름다운데 네. 이제 금방 갈 것 같아서 좀 한 달밖에 안 남았네요. 그죠. 네. 자, 어떤 주제로 오늘 준비하셨는지요? 예, 오늘은 지난주에서 얘기 드렸던 그 비즈니스 엔티티에 대해서 네. 마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그 소울 프로퍼티십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렸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가장 누구나 쉽게 아무런 등록이나 이런 거 필요 없이 하실 수 있는 네. 그러니까 이제 비즈니스를 시작하시고 뭐 비즈니스 이름은 뭘로 하시든 다른 엔티티를 안 만드시면 그냥 디폴트로 네. 소울 프로퍼티십으로 디폴트가 되십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그 장점은 뭐 복잡하지 않고 비용 같은 게 많이 안 드는 반면에 네. 왜냐하면 또 개인과 이 비즈니스가 구분이 안 되고 비즈니스가 나이자 내가 비즈니스로 되기 때문에 그렇겠죠. 한 가지 나쁜 점은 이제 라이어빌리티 이슈가 클 수도 있다. 그래서 비즈니스에 네. 따라서는 무한 책임의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책임이 클 수 있는 비즈니스는 좀 피하시는 게 좋은 그런 형태입니다. 그렇군요. 네. 자,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게 이제 소울 예. 프로프라이어터십 발음하기 어렵네요. 네. 예, 네. 저도 이게 항상 어렵습니다. 네, 참. 이 명문대학을 나온 분도 힘든데 저는 힘드네요. 예, 네. 항상 어려운 잘 꼬이는 발음 중에 하나가 이거더라고요. 저는. 네. 자, 비즈니스 엔티티, 네. 사업체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소울 프라이어터십의 외에 다른 형태는 어떤 게 있어요? 예, 다른 형태는 일단 먼저 말씀드리면 파트너십이 있으시고요. 그다음에 코퍼레이션이 있으시고 리미티드 라이어빌리티 컴퍼니 LLC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네. 우선 파트너십은 그 소울 프로퍼티십보다 조금 더 복잡하지만 그나마 간단하신 거예요. 네. 이 파트너십이라는 것도 실질적으로 그 주정부의 등록은 필요하지 않으세요. 그래요? 예, 등록 없이 하시는데 파트너십이 보통 파트너십 계약서를 맺으시거든요. 네. 근데 실질적으로 법적으로는 파트너십 계약서를 작성을 안 하셔도 야 우리 같이 비즈니스 하자, 파트너 하자 하고 악수를 하시면 그때부터 사실 파트너십은 성립이 됩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책임 소재가 되실 수는 있거든요. 근데 이제 파트너십은 이제 두 가지가 크게 있어요. 제너럴 파트너십이 있고 리미티드 파트너십이 있습니다. 네. 제너럴 파트너십이 당연히 이제 가장 먼저 생긴 형태인데요. 제너럴 파트너십이란 것은 2명이나 또는 그 이상의 사람이 함께 사업을 하기로 동의를 하고 네. 사업을 통해서 생기는 이익과 손실을 똑같이 나누는 건데요. 네.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 사업과 동일하게 주정부에 등록을 그러니까 엔티티로서 등록을 하실 필요는 없으세요. 네. 근데 이제 그럼 세금은 어떻게 하느냐 이런 이제 문의가 들어오시는데 세금은 파트너십 같은 경우에는 애니얼 인포메이션을 파일은 하셔야 돼요. 근데 세금 네. 자체는 파트너십에서는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파트너십을 하시는데 레베뉴가 만불 발생하시고 여러 가지 세금도 비즈니스 한 대 들어가시는 비용이 5,000불이야. 그러면 네. 5,000불이 인컴이 생기시잖아요. 그럼 이 5,000불이 그 각 파트너에게로 플로우 트루 돼서 갑니다. 그래서 네. 엔티티는 세금을 안 내고요. 만약에 두 분이 하시면 5,000불을 50대 50으로 나누신다. 그럼 두 분이 2,500불, 2,500불씩 두 분한테 세금은 개인 보고를 하실 때 세금 보고를 하시면 됩니다. 자기가 받은 것만 보고 오면 되는군요. 네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파트너십을 패스트루 엔티티라고 많이 하고요. 네. 개인 사업체 자체 내에서 인컴 텍스 보고는 없이 개인 텍스 보고 시에 하시게 됩니다. 근데 네. 이제 위험한 것 중에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소울 프로프라이어터십 같은 경우에는 네. 무한 책임이 있기 때문에 위험한 부분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근데 제너럴 파트너십의 경우는 파트너인 모든 분들이 다 제너럴 파트너로 불립니다. 그런데 제너럴 파트너인 경우는 내가 2명이든 3명이든 각각이 멀티플리
책임을 다지게 돼요. 그래서 네. 그 같이 비즈니스를 하다가 내가 아닌 내 사업 파트너인 다른 사람이 어떤 잘못을 해서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도 내가 제너럴 파트너이기 때문에 내가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똑같이 져야 되는 상태가 발생하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물론 이제 비즈니스를 하시다가 나는 돈을 투자하고 이 사람은 뭐 실제로 운영을 하고 뭐 이 사람은 엑스퍼티를 같이 이제 해서 좋은 점이 있는데 또 하나는 이제 책임이 멀티플리 책임을 다 지시기 때문에 제너럴 파트너 한 분 한 분이 다 책임을 지시기 때문에 그런 위험도 있다는 걸 알고 계시는 게 좋습니다. 처음에 이제 비즈니스를 어떤 형태로 할 것이냐, 사업체 종류를 네네. 이런 걸 신중하게 좀 검토한 다음에 예, 전문가 그렇죠. 의견을 좀 같이 듣고 그렇죠.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네요. 네네. 그래서 사실은 이런 제너럴 파트너십의 단점을 보완한 게 리미티드 파트너십입니다. 네. 그래서 리미티드 파트너십은 이 파트너십의 이제 장점은 뭐냐면 간단하고 렐러티블리 간단하고 그다음에 텍스를 엔티티 레벨에서 안 내고 개인 레벨에서 내기 때문에 세금 보고를 하실 때 더 유리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런 무한 책임의 모든 파트너들이 제너럴 파트너십은 무한 책임을 가지기 때문에 그거를 제한한 게 리미티드 파트너십이어서요. 예. 리미티드 파트너십은 다른 거는 다 똑같은데 이제 파트너들이 한 명의 제너럴 파트너가 있고요. 나머지들은 다 리미티드 파트너가 됩니다. 그래서 리미티드 파트너의 경우는 책임도 리미트하게 지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제너럴 파트너가 그 비즈니스의 데이투데이 오퍼레이션을 책임을 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너럴 파트너는 그 비즈니스에서 발생하는 모든 것에 책임을 지게 되는데 네. 리미티드 파트너의 경우는 내가 거기에 만약에 투자한 금액이 있다, 내가 거기에 한 지분이 있다, 그럼 그 지분까지만 책임을 지시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래서 10,000불을 투자하셨는데 그 비즈니스가 페일을 했어요. 그래서 한 10만 불 로스가 났어요. 그래서 그걸 갚아야 되더라도 나는 10,000불 투자한 것에 한해서만 그걸 네. 잃어버리는 걸로 끝나시는 이제 그런 형태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네. 그 제너럴 파트너십의 단점을 보완한 형태라고 할 수 있죠. 제너럴 파트너십, 리미티드 파트너십에 대해서 배우는데요. 또 다른 게 어떤 게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가장 많이 이용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코퍼레이션입니다. 주식회사. 네, 주식회사죠. 한국말로는 주식회사라고 얘기하죠. 네. 그래서 코퍼레이션은 코퍼레이션도 두 종류가 있어요. C 코퍼레이션, S 코퍼레이션인데요. 그래요? 보통은 디폴트로는 그것이 C 코퍼레이션입니다. 네. 그래서 보통 코퍼레이션이라고 하면 C 코퍼레이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주식회사는 간단히 말해서 아까와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들의 투자를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파트너십과 마찬가지로. 그렇죠. 근데 투자를 받는 사람들을 투자를 하는 사람들을 파트너라고 안 부르고 주주라고 부르죠. 그래서 회사의 주식회사의 경우는 뭐 한 사람이 주주일 수도 있고 가족들이 주주일 수도 있고 또는 다른 투자자들의 투자를 받아서 그분들을 주식회사를 설립을 하는데요. 네. 그래서 이제 투자하신 분들은 다 주주로 불리고요. 회사에서는 그 쉐어를 이슈를 해서 투자하신 그 지분에 따라서 쉐어를 이슈를 하게 되죠. 근데 코퍼레이션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각 주정부에 등록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인코퍼레이팅을 하셔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주정부에 등록을 하실 때 필요하신 서류가 있고 또 코퍼레이션은 이렇게 만들고 나시면 이 코퍼레이션으로서의 기능을 하기 위해서 따르셔야 되는 법적인 절차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1년에 한 번씩 주주총회를 해야 된다든가 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잘 안 하실 경우에는 그것이 코퍼레이션으로 인정이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겠네요. 예, 그래서 지금 유니뱅크가 이제 코퍼레이션을 그렇죠. 되죠? 유니뱅크가 코퍼레이션이고요. 네네. 그리고 뭐 스몰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중에도 코퍼레이션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꽤 계세요. 네. 그래서 코퍼레이션을 하시는 경우에 가장 큰 베네핏은 뭐냐 하면 솔 프로퍼티십이나 제너럴 파트너십 같이 책임의 한계가 코퍼레이트로 한정이 됩니다. 그러네요. 예, 그래서 실질적으로 코퍼레이션부터는 이게 법적으로 세퍼레이트 엔티티로 인정을 받아요. 그래서 내가 설사 주주는 나 혼자를 하더라도 내가 비즈니스를 할 때 개인으로 하지 않고 솔 프로퍼티십으로 하지 않으시고 코퍼레이션을 만들어서 하시면 네. 만약에 그 비즈니스를 통해서 어떤 손실이 발생하시거나 책임이 발생하신다. 내 비즈니스에서 누가
뭐 다쳐서 수를 한다든가 했을 때 실질적으로 이 코퍼레이트 자체가 내 개인 오너인 개인 앞에 있는 다른 실드 역할을 해요. 네. 그래서 그 코퍼레이트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나 그거에 한해서만 책임을 지시게 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게 그 코퍼레이트를 이용하는 미국에서 이용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라이어빌리티 프로텍션의 이유 때문에 가장 많이 이용을 하십니다. 네. 근데 이제 장점이 있으면 아무래도 단점이 있죠. 그렇겠죠. 예, 그래서 좋은 것만 주진 않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장점은 코퍼레이션의 장점은 이런 그 라이어빌리티 프로텍션이 확실하기 때문에 내가 내 다른 자산을 보호하실 수가 있죠. 내가 네. 비즈니스를 시작하는데 이 비즈니스가 잘 될지 잘 안 될지도 모르고 만약에 잘못됐을 때 로스가 클 수 있는데 코퍼레이션을 세워서 하시면서 내가 거기에 뭐 10만 불만 투자해서 한다 그랬을 때 이게 망하더라도 10만 불까지만 손해를 보신다 이렇게 하실 수가 있고 네. 가지고 있는 다른 재산이나 다른 비즈니스들은 보호를 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 단점은 설립을 하는데 이제 비용이 좀 더 많이 드시고 아무래도 그 주정부 등록을 하셔야 되니까 이런 설립을 하기 위한 다큐멘테이션이나 이런 것들을 로이어나 아니면은 어카운턴트의 도움을 받으셔야 되고요. 네. 그런 다음에 이것을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코퍼레이트이 라이빌리티 프로텍션을 위해서 그런 세퍼레이트 엔티티로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만약에 그런 걸 잘 안 하셔서 주주총회 같은 것도 안 하시고 네. 뭐 그런 미팅을 하시면 미팅 미닛 같은 것들을 잘 남기셔야 되는데 그런 걸 안 하시고 그러면 법정에 갔을 때 이게 실질적으로 세퍼레이트 엔티티로서의 기능을 하지 않는다라고 판정을 받을 수가 있어요. 보호를 못 받군요. 예, 못 그러면 이 코퍼레이트 실드를 이제 표현으로는 법적인 용어는 실드가 뚫린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럴 경우에는 그게 이제 법정에서 이게 코퍼레이트를 만들어 놨지만 코퍼레이트이 세퍼레이트 엔티티로서의 그러한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네. 코퍼레이트를 세퍼레이트 엔티티로 인정하지 않고 그 코퍼레이트 실드를 뚫고 그 뒤에 있는 오너에게 책임을 지게 하는 그런 일이 발생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를 잘 준비하셔야 되고 또 하나는 세금에 있어서 이 코퍼레이트 자체가 세퍼레이트 엔티티이다 보니 코퍼레이트 자체에 세금을 매겨요. 그래서 네. 개인이 인컴 텍스를 내듯이 코퍼레이트도 매년 인컴 텍스 파일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네. 그 코퍼레이트 텍스는 텍스 레이시 또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텍스에 대해서 코퍼레이트이 번 돈의 넷 인컴에 대해서 또 텍스를 내셔야 되고요. 그러다 보니 이제 코퍼레이트에 대해서 단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분 중에는 이게 더블 텍스를 하는 거다. 무슨 말이냐 하면 코퍼레이트에서 내가 코퍼레이트에 10만 불을 투자해서 예를 들어서 10만 불 인컴을 내셨어요. 네. 그럼 이 10만 불 인컴을 뭐 다른 비용 다 제하고 10만 불 인컴을 내셨으면 이 10만 불에 대해서 코퍼레이트 텍스를 내셔야 돼요. 그렇죠. 그럼 코퍼레이트 텍스가 15%면 코퍼레이트 자체 내에서 15% 텍스를 내십니다. 그럼 8만 5천 불이 남으시죠? 네. 근데 내가 솔 오너니까 내가 이 돈을 좀 쓰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내가 주주니까 코퍼레이트이 주주에게 디비던을 페이하셔야 돼요. 네, 그러면 배당. 배당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 네. 코퍼레이트이 예를 들어서 8만 5천 불을 다 그 배당을 하시면 그 배당 받으신 주주는 이게 디비던 인컴으로 또 개인 텍스 세금을 보고하실 때 또 텍스 보고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더블로 하네. 그러니까 일부에서는 코퍼레이트는 코퍼레이트 레벨에서 이미 텍스를 냈는데 이게 디스트리뷰션이 돼서 개인이 주주가 받게 디스트리뷰션이 됐을 때 또 텍스를 낸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코퍼레이트를 안 하시고 파트너십을 하셨을 경우에는 10만 불이 코퍼레이트 파트너 레벨에서는 텍스를 안 내시고 플로우트로해서 개인 텍스를 보고하실 때 10만 네. 불을 텍스 보고를 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10만 불이 파트너십 인컴으로 텍스 보고를 하시기 때문에 한 번만 텍스를 내시기 때문에 이제 그게 더 낫다라고 말하시는 분들도 사실은 계십니다. 더 낫네요. 예. 더 내는 근데 거거든. 그렇죠. 근데 이제 네. 그러니까 경우에 따라 많은 경우는 라이빌리티 프로텍션이 더 중요하냐, 네. 아니면 인컴이 더 중요하냐 이런 것도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그렇겠죠. 네. 또 이제 이런 코퍼레이션이 이게 일반적인 성격인데 그 중에 이제 S 코퍼레이션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S 네. 코퍼레이션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코퍼레이션의 단점 중에 하나인 더블 텍세이션을 피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네. S 코퍼레이션은 코퍼레이트를 등록을 하실 때 S 코퍼레이션 일렉트를 하셔야 돼요. 안 하시면 그냥 C 코퍼레이션이 되시는 거고 네. 나는 코퍼레이션으로 등록하는데 나는 그렇지만 S 코퍼레이션으로 트립 받고 싶다 하고 셀렉트를 하시면 네. 이 S 코퍼레이션의 장점은
파트너십과 똑같이 텍스 트리트먼트를 받으세요. 그래서 코퍼레이트 레벨에서 텍스를 안 내시고 그 플로우트로 하셔가지고 그 주주분들이 그 인컴이 각 주주들에게 플로우트가 돼서 주주분들이 개인 텍스 보고를 하실 때 텍스를 내시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장점 그 소득세 주주들이 개인 소득세 신고를 하실 때 하시기 때문에 이런 C 코퍼레이션의 그 더블 텍세이션의 단점을 보완한 것이고요. 네. 근데 이제 S 코퍼레이션 되시려면 몇 가지 제한점이 있습니다. 이제 미국 내 기업이어야 된다는 거, 미국 기업이어야 된다는 거 하고 네. 또 주주가 뭐 이게 매년 바뀌는데 현재로서는 주주가 100명 이상이 되면 안 돼요. 그래서 큰 기업 같은 경우에는 S 코퍼레이션을 못 합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회사가 나는 나중에 상장을 해서 IPO를 해서 큰 돈을 벌겠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S 코퍼레이션이 적당하지 않으시죠. 그러네요. 그래서 이런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나중에 바꿀 수는 없나요? S 코퍼레이션에서? 다시 일렉트 하시고 아마 다시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거는 네. 일단 아마 근데 했다가 또 바꿨다 이렇게는 어려우시고요. 네, 예, 그렇겠네요. 그렇습니다. 자, 이제 주식 회사에서는 이제 보통은 이제 C 코퍼레이션이 있고요. 또 과다 이제 그 더블 텍스를 피하는 방법 중 하나로 S 코퍼레이션이 있다는 건 이제 지금 배웠는데요. 제가 아는 분은 또 LLC라는 형태로 사업을 하거나 부동산을 구매하시기도 하는 것 같아요. 이 LLC 좀 어려운 것 같은데 이건 설명 좀 해주시죠. 뭔지. 예, LLC는 그 가장 최근에 인정을 받기 시작한 그 엔티티 형태입니다. 네. 근데 뭐 최근이라고 해서 뭐 5년, 10년은 아니고 그보단 더 됐는데 이런 코퍼레이션이나 파트너십이 사실은 몇백 년 이상의 이제 히스토리를 가진 데 비해서 LLC는 그보다 짧은 그 역사를 가진 엔티티의 형태인데요. LLC는 그 약자인데 리미티드 라이어빌리티 컴퍼니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또 LLC 자체도 코퍼레이션과 파트너십의 특성을 합친 그런 그 하이브리드 엔티티예요. 그래서 네. 이 개인 사업 또는 파트너십보다는 이제 그 소울 프로프리터십이나 파트너십보다는 설립하기가 조금 힘들지만 코퍼레이션보다는 운영하기가 훨씬 쉬워요. 네. 코퍼레이션보다는 그 매니지먼트하는 운영하기 위한 리ኳ어먼트들이 더 간단합니다. 그래서 이제 마찬가지로 코퍼레이션과 마찬가지의 그런 라이빌리티 프로텍션을 가져가면서 또 그 운영이 쉽고 비용이 덜 들기 때문에 요즘 많이들 이용하세요. 그래서 처음에 시작할 때는 이걸 인정하는 주가 몇 개 없었는데 이제는 거의 모든 주에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LLC도 이거 등록을 하셔야 되고요. 스테이트에. 그리고 LLC는 이제 아까 파트너십에서는 파트너십에 참여하시는 분들을 파트너라고 불리고 네. 코퍼레이션에 투자하신 분들을 주주라고 셰어홀더 주주라고 불리우는데 반해서 LLC에는 멤버라고 불립니다. 그래서 멤버. LLC에 네. 참여하시는 분들은 멤버라고 불려서 그분들이 거기에 돈을 투자하시거나 자기의 기술을 투자하시거나 자기의 시간을 투자하시거나 어쨌든 그렇게 함으로써 멤버가 되시거든요. 그럼 그 안에서 지분을 나누시는 LLC의 멤버십 지분을 나누실 수가 있으세요. 그리고 그 LLC의 장점은 그 마찬가지 코퍼레이션의 장점인 라이빌리티 프로텍션이 있어서 LLC의 멤버들이 그 LLC에서 내린 결정이나 행동에 대해서는 그 개인적인 책임은 지지 않고요. 네. LLC가 가지고 있는 재산에 한해서 LLC가 가지고 있는 그 책임에 한해서만 책임을 지기 때문에 라이빌리티 프로텍션을 받으실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텍스의 부분에 있어서는 LLC는 내가 코퍼레이트로 텍스를 받을 것인지 텍스 트리트먼트를 당할 것인지 아니면 파트너십으로 텍스 트리트먼트를 받을 것인지를 선택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코퍼레이트로 굳이 안 받으시면 더블 텍세이션 있을 수가 없으시니까 LLC를 하시면서 네. 그 파트너십처럼 플로우트로 돼서 개인 멤버들이 그 수익이나 손실을 개인 텍스 보고에 보고하시는 하실 수 있는 그런 장점들이 있습니다. 네. LLC. 네. 이건 뭐 명함 같은 데다 또 이렇게 표시하는 분들도 계시긴 계시더라고요. 그럼요. 예, 코퍼레이션, 그러시죠. LLC. 예, 그렇죠. 성격을 분명히 하는 거죠. 네네. 네.
말씀 들어보니까 뭐 이게 사업체 운영 처음 시작할 때부터 참 신중하게 신경을 쓰고 이 장단점을 검토해서 자신에 맞는 그런 비즈니스를 선택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비즈니스 엔티티에 따라 운영 방법이라든가 세금이 다르잖아요. 네네네. 네, 어떤 엔티티가 좋다고 보기보다는 개인의 상황에 따라서 잘 알아보고 선택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예,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비즈니스를 처음 시작하시려는 분들은 고민하실 게 많으시잖아요. 무슨 비즈니스를 할 것인가, 어디서 할 것인가, 자금은 어떻게 할 것인가, 뭐 근데 그 중에 이제 한 가지 고민하셔야 될 것이 그러면 비즈니스를 어떤 엔티티로 가지고 할 것인가 이건데 말씀하신 대로 그 엔티티의 형태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중에 그 비즈니스의 성격에 따라서 만약에 이 비즈니스는 그런 라이어빌티 이슈가 크게 없는 비즈니스다 그럴 경우에는 뭐 굳이 코퍼레이션을 하실 필요가 없을 수도 있고요. 내가 이 비즈니스를 키워서 나는 이거를 나중에 점점 더 키울 때 투자를 받고 이러고 싶다 그러면 코퍼레이션이 더 쉬우실 수가 있고 코퍼레이션을 하시면 나중에 주식을 이슈해서 투자자들로부터 에디셔널 투자를 받으시기가 쉽고 그렇죠. 뭐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이러한 것들을 개인적인 그 엔티티에 따라서 법적인 책임이나 사업의 유연성이나 세금을 내는 형식이라든가 이런 또 운영 비용, 설립 비용 이런 것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다 고려를 하시고 이런 것들을 고려하시고 할 때는 그냥 혼자 생각하시기보다는 이를 전문으로 하시는 변호사나 CP 분들 같은 전문가들의 조언을 구하셔서 네.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잘 알아보시고 하시는 게 가장 좋으시겠죠, 아무래도. 그렇습니다. 초기에 막 그냥 일방적으로 혼자 결정하지 마시고 네네네. 시작할 때 잘 하셔야죠. 네네네. 예, 자, 이 마지막으로 이 DBA라는 게 좀 있는데 저도 좀 잘 모르는 것 같아서 하나 여쭤보고 싶네요. 이 DBA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죠. 예, DBA라는 거는 실질적으로 엔티티는 아닙니다. 근데 이게 뭐의 약자냐면 Doing Business As의 약자이거든요. 네. 그래서 만약에 내가 개인으로 난 다른 엔티티는 만들지 않고 사업을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제가 쿠키를 구워서 팔기로 했어요. 근데 쿠키를 스테파니스 쿠키라고 이름을 지어서 뭔가 이름 붙여야 네,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이름을 붙여서 비즈니스를 하시거나 내가 조그만 마켓을 시작을 하셨는데 엔티티를 만들지 않았지만 뭐 킴스 마켓이라고 마켓 이름을 붙이셔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그런 이름을 붙이시고는 이제 그런 이름을 그 비즈니스로 그 이름으로 하신다라고 이제 주 레벨에서 또는 카운티 레벨에서 레지스터를 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제 나중에는 이 DBA 이름으로 체킹 어카운트 같은 것도 오픈을 하실 수 있으시고요. 그래요? 그래서 사인은 개인이 내가 스테파니 이윤인 사람이 스테파니 이윤이지만 DBA 뭐 스테파니스 쿠키 뭐는 뭐 윤스 마켓 뭐 이런 식으로 DBA로 하시면서 쌓이는 개인 어카운트지만 DBA로 네. 여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그런 이유로 하시는데 DBA를 하시려면 스테이트나 카운티에 이제 DBA 파일링을 따로 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이제 그 회사 이름 등록을 그냥 하시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군요. 엔티티를 만드시는 건 아니고요. 네, 오늘은 유니뱅크의 스테파니 윤 부행장과 함께 비즈니스 사업체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가졌는데요. 우리 한인 여러분께 간단히 인사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저희 한인분들은 굉장히 엔트러프리너십이 강하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정말 그 한인분들이 가장 스몰 비즈니스를 많이 하신다는 그런 통계도 스몰 비즈니스 어드미니스트레이션에서 낸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비즈니스들 많이 하시고 하시는데 이제 미국 사회에서 비즈니스를 하실 때 꼭 필요한 법이라든가 이런 절차 같은 거를 잘 아시고 그 효과적으로 하실 수 있도록 네. 그 많은 분들의 도움을 받으시고 앞으로도 하시는 일들이 다 잘 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비즈니스 처음 하실 때 아주 기획을 잘 하셔서 전문가의 도움도 받고 해서 여러분 사업 모두가 번창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오늘 스테파니 윤 부행장님 말씀 고맙습니다. 네, 대단히 The number 감사합니다. one Korean radio station in the Northwest. Radio Hanguk.